지난 시간이 아니죠. 방금 탄원 도입 부분에 이어서 워크원성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단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쉽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쪽 주사위 1번 보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꾸민 수일이의 키와 4학년 친구들의 키를 알아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수일이의 키와 4학년 친구들의 키.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일이의 키까지 포함해서 키를 비교하는 그래프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두 막대 그래프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일이의 꿈은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수일이는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이 많나요? 키입니다. 키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표와 두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막대 그래프 둘 다 있죠? 여기는 수일이 하나의 키, 수일이 혼자 키, 잰 거. 가로축이 뭡니까? 가로축이 나이죠, 나이. 수일이가 3세, 5세, 7세, 9세, 11세. 2년마다 잰 키를 나타낸 겁니다. 오른쪽은 수일이 모네 모든 친구들의 키입니다. 6월에 조사했어요. 6월에 4학년. 주영이, 지훈이, 민주, 수일이. 네, 이렇게 4명이 키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두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교할 수가 있죠, 비교를. 그래프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자료를 눈으로 보기 쉽게 표현을 해서 비교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막대 그래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큰지, 주영이가 가장 크네요. 누가 가장 작은지, 민주가 가장 작네요. 비교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막대 그래프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말해보세요. 3세에서 5세 갈 때 키가 뭐 가장 많이 컸다. 지금은 6월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7세, 9세, 9세에서 11세는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았다.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았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기간에 비해서. 하지만 여기 눈금이 한 칸에 몇인가요? 한 칸에? 한 칸에 10이죠, 10. 그래서 한 칸이 큰 거면은 10cm가 넘게 큰 거기 때문에 키로만 봤을 때는 많이 큰 편입니다. 10cm, 2년 동안 5, 6cm씩 성장을 했네요. 예전에 비해는 많이 자라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조사한 건가요? 수일이의 키와 수일이 모든 친구들의 키를 조사했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막대 그래프는 비교하기가 수월하다. 주영이의 키가 가장 크고 민주 키가 가장 작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무엇을 나타냈고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무엇을 나타냈나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가로는 수일이의 나이, 세로는 키, 센티미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수일이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
수일이, 민주, 지훈이, 주영이. 세로축에서는 키가 있었죠, 키.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키를 나타냈었습니다. 수일이의 키를 그러면 이번 단원 그래프인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고 비교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그렇죠. 간단하게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나타냈고 꺾은 선 그래프는 여기 뭐죠? 여기 점과 선분입니까? 직선입니까? 선분이죠. 점과 선분으로 나타내었다. 모양만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나타냈다. 그렇죠. 오른쪽 그래프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이름은 막대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이름은 꺾은 선 그래프. 그렇죠. 그리고 몇 세 때 가장 많이 컸는지를 알아볼 때 막대 그래프는 막대 길이의 차가 큰 것을 찾으면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 5살에서 7살. 5살에서 7살의 키가 가장 많이 컸다.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가 있겠죠. 수일이의 키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림 그래프 빼고. 오른쪽 그래프가 낫겠죠? 키는 이제 계속 자라는 거죠. 계속. 선으로 이어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속 자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자란다는 게. 키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 어제랑 오늘도 연결돼서 계속 자라나고 있죠.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된 양이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일의 키가 25일에 125cm였다가 27일에 갑자기 127cm로 2cm 하루 만에 뛰었다가 될 수가 없죠. 점점점 자라나는 거죠.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연속돼 있다. 연속돼 있는 개념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간단하게 온도. 온도가 25도였다가 갑자기 1초 뒤에 50도로 떨어지거나 할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 50도로. 25도에서 마이너스 50도가 되려면 24도를 거쳐야 되고 23도를 거쳐야 되고 22도를 거쳐야 되고 0도씨를 거쳐서 마이너스 5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연결이. 이런 연속적인 그리고 선으로 이어진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물음표 안에 들어갈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죠. 꺾은 선 그래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연속적이라고 했었죠. 연속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세 때 나이는
대략적으로 138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8세 때 나이, 8세 때 키 대략적으로 몇이겠습니까? 대략적으로 8세. 자, 있는 사람은 자로 그어서 한번 알아보세요. 눈금이 하나에 몇인지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자를 그어서 8세니까 여기 딱 중간이겠죠? 중간. 딱 2등분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수직 2등분하는 거. 수직으로 여기 선에 수선 배웠죠? 우리 수선? 여기 선에 수선으로 딱 2등분해서 올려서 여기서 옆으로 딱 세로축으로 보내면 대략적으로 몇이 나올까요? 여기서 여기가 130이니까 한 132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꺾은선 그래프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죠. 막대 그래프 다시 볼까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 사이에 키가 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딱딱 떨어져 있는 양이기 때문에 딱딱 끊어진 양이에요. 연속된 게 아니에요. 이어질 수가 없는 양을 표시할 때 막대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꺾은선 그래프는 다 이어진 양이라서 이렇게 4세 때 나이, 그래프에 없는 거라도 6세 때 나이, 8세 때 나이를 알 수가 있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연속적인 것들, 기온, 키, 선생님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기온, 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많죠. 판매음, 평균 기온 많습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강낭콩이 자란 것들, 강낭콩 키에 대해서도 나타낼 때는 꺾은선 그래프. 그러나 뭐 강낭콩의 수확량 같은 거, 수확량 같은 거는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강원도의 어느 도시의 적설량이 뭐냐면 눈이 쌓여있는 양입니다. 한자 공부하세요. 한자 공부. 눈이 쌓여있는 양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강원도의 어느 도시의 적설량입니다. 어느 도시. 가로축이 나타내는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월입니다. 월. 12월에서 3월까지. 겨울에서 봄이 오는 시기까지 나타낸 겁니다. 세로축은 적설량을 센티미터로 나타낸 거죠. 센티미터. 자, 이 문제 1번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조사하는지 어디서 알 수가 있죠? 그래프의 제목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래프를 제목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제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무슨 그래프인지 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해석하기가 쉽겠죠. 강원도의 어느 도시의 적설량이다.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요? 가로는 월별, 세로는 적설량. 그러니까 강원도 어느 도시의 월별 적설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월별 적설량. 위와 같은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점과 선분으로 나타낸 그래프. 맞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모양 말고 또? 모양 말고. 꺾은선 그래프는 아까 말했었죠. 중간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 값, 숨겨져 있는 자료량도 찾아서 나타낼 수가 있다. 아까 키 같은 거, 기온 같은 거 말했었죠. 아까 키, 수일이의 나이별 키 여기서 봤었죠? 수일이가 4살 때 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모양만 말고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꺾으선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제 꺾은선 그래프도 우리도 그래프니까 여기서 꺾은선 그래프도 그래프니까 세로축을 이제 눈금을 한 칸당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항상 강조하는 거 왜 그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어떤 거는 한 칸에 하나고 어떤 건 한 칸에 5개고 어떤 건 또 한 칸에 2개고 왜 그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수학 익힘책 66쪽에서 69쪽까지, 아니지, 66쪽, 67쪽, 이거 끝나고 바로 푸세요. 풀고 항상 중요한 거, 풀기만 하지 말고 풀고, 채점을 해서 틀린 거랑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체크를 하세요. 왜 틀렸는지. 풀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무조건 체크하고, 풀고 체크하고 왜 틀렸는지까지가 수학 익힘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풀기만 하면은 안 푸니만 못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풀고 67쪽까지 풀고 항상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고쳐보고 생각해보세요.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